예, 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 넘버원 이문찬 대표 VIP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인데요.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두 줄기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연출됐었고, 그 반대 매매로 인한 시장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연출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물류 대란이다, 공급 부족이다 그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동평균선 전체를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보시면은 이렇게 32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까지 30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하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반대 매매의 자리입니다. 반대 매매. 뭐 D증권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월 100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3,000건으로 늘었다가 4,000건으로 늘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왜 시장이 이렇게 이제 반등을 주는가,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여기, 소위 말해서 반대 매매 물량들을 소화했다. 그리고 상승장, 지금 장은 과거의 장세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그래도 강한 장이었다는 거죠. 강한 장 속에서 잠시 빠진 거죠. 이 잠시 빠지는 장세에서 깡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돼 있다가 약간 반등을 주는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환율입니다. 환율이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달러 인덱스, 소위 말해서 달러와 원화와의 관계 속에서 소위 말해서 원화가 14원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했자면서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거기에 상관없는 코스닥 쪽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근본적으로 수급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환율 문제, 이 환율이 드디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1200원대에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 홍남기 씨가 얘기했던 것도 있고, 또 위안화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원화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위안화는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원화만 독야청청 올랐다는 거예요. 평가절하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위안화 또는 타 상품과의 형평성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변화 포인트에 왔다.
옵션 만기를 기화로 해서 해가지고 오늘 변화 포인트가 왔다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이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다. 어디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과 여기에 관련된 외국인들의 투자 행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수급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24조 원 넘게 매도했던 그런 어마어마하게 매물 폭탄을 내렸던 것이 이제 서서히 그 규모가 줄어들고 오히려 매수세로 돌았으면 시장에는 훈풍이 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가 의미 있는 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시장은 어떤 수준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시장은요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요 회복 가운데 공급 충격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80달러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공급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돌파했고, 물론 지금 겨울철이 온다.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겨울철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이거는 공급 충격으로 인한 돌파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인해서 기업이익에 영향을 주고 공급단의 스탠스 변화가 이 이벤트 확인 여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그래도 올랐어요. 왜 올랐느냐면 인플레이션이 급등이 진정됐다. 진정.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진정됨으로 인해서 약간의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누구나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흔들리는 증시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증시. 흔들리는 증시. 아, 지금 시장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터버런스장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소위 말하는 투자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이산, 저산, 이산 헤매면서 종목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불확실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등의 의미와 그 반등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나의 계좌를 근본적으로 살릴 두 줄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승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두 줄기 빛, 오직 그 길만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명심하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또 반대 매매가 나가니까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면서 시장이 요동치면서 매물 공백 상태에 의해서 반등을 주고
그 반등 속에서 또다시 내가 또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세설가들의 말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사야 된다. 종목별로 보면은 위드 코로나를 사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정치 테마주를 사야 된다. 아니다. 대북주를 사야 된다. 아니다. 전기차를 사야 된다. 아니다. 수소차를 사야 된다. 아니다. 자율주행을 사야 된다. 아니야. 그런 거 다 개털이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사야 된다. 등등 수많은 설들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모락모락 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반 투자자는 투자, 즉 방송국에서 하루에 수백 개의 종목을 추천하고 있고 그 추천 종목들을 투자할 때 지금 수익이 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 방향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전략과 기존의 내용과 기존의 투자 습관을 갖고 투자한다면 이 시장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을 승리자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왔을 때는 시장, 특히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인플레이션 급등과 원재작 가격의 급등과 그럼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부각되고 있는 이 현 시점인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주식 투자를 말아야 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LA항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여기 배가 여기 이쪽에 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337대가 지금 대기 중인데 지금 7일 풀가동하고 있답니다. 바이든이 삼성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바람의 방향이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프트 나오고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어땠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떻다, 원재작 가격이 어떻다, 중국에서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홍수가 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라니냐 현상에 의해서 기후변화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호주와 또는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석탄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전 세계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주식시장에서 악영향을 나타나고 악영향 속에서 주식 투자할 때 정말로 힘든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방송국에서 나오시는 패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방송국에서 떠들고 방송국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고 방송국의 패널들은 지금 시장은 빠져야 되고 폭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교수라든지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시장은 죽었다.
이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닥터 돔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포국면으로서 투자자들을 이끌고 있고 투자자들이 정말로 투자할 때 겁을 먹게 하고 폭탄이 떠들어질 것 같고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미국의 물류대란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미국의 물류대란이 나타났는데 불가동 중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스태그 인플레이션이었었고 물류대란이 있었고 여기 캘리포니아의 LA항과 롱비치항을 물류대란을 겪고 있다라고 수십 번을 강조했었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바이든이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류대란입니다. 물류대란이에요. 못 참겠다. 아마존 장거리 항공 물류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는 겁니다.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행기가 남아 들어와요. 코로나 때문에 여객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내가 직접 물류시장에서 이 비행기를 렌트해 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서서히 어떻게 돼요? 해결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거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난제의 핵심,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 난제라고 그러잖아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난제라고 하는데 이 난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4분기예요. 4분기. 4분기군요. 10월 달부터. 4분기는 결국은 올해는 끝났다. 내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적 전망이 하향되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전혀 동조 없이 하향 동조화가 아니라 기업의 사이클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나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답은 뭐가 있느냐면 스태그 인플레이션, 조기 테이퍼링 그런 거가 있지만 쇼티지에서 찾아라 이거예요. 쇼티지에. 물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쪽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그런 기업에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흔들리는 증시에서 두 줄기 빛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팬데믹 이후에 빅테크 비비빅이 주도했습니다. 2년 동안 주도했는데요. 자, 2022년 지금부터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지금부터는 22년을 바라보고 해야지 올해의 실적과 올해의 내용과 올해 거는 이미 주식에 거의 반영됐습니다. 주식은요, 이거죠.
이게 기업의 실적이면 주식은 6개월 전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회계학 또는 대학 교수 또는 굉장히 신중하신 분들이 실적이 나올 때 사요. 실적이 나오실 때 사는데 이미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훔슬라 같은 거죠. HMM이라든지 등등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반영됐고 반영됐는데 실적은 지금부터 좋게 나와요. 좋게 나오는데 주식은 미리 반영됐다는 거죠. 2021년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레포트에서 또 나오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즉 주식의 속성, 실적에 대비해서 6개월 선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올해 실적이 좋은 거를 투자할 거냐? 올해 실적이 좋은 거를 투자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세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의 TV 패널, 대부분의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요인은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이 좋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고 올해 실적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올해 실적이 좋아요. 4, 4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3, 4분기 실적은 좋고요. 4, 4분기 실적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받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주가는 실적을 반영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투자의 눈은 2022년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올해 이 주식의 선행성을 모르고 뒤늦게 떠들어대는 뒤늦게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떠들어대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실적이 좋다고 투자한다면 그 종목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실적이 내년까지 서프라이즈인지 올해까지 서프라이즈인지 올해만 서프라이즈인지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올해 실적이 좋았는데 내년에도 퀀텀 점프가 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올해도 좋은데 내년엔 조금 더 좋대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방송에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식의 속성을 모르고 무작정 실적이 좋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4, 4분기에도 실적이 좋고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주식은 이미 그 실적을 반영했다면 함부로 뛰어들어가지 마십시오. 방송에서 떠든다고 그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금 체크해야 될 것은 4, 4분기 실적이 아니라 내년에 퀀텀 점프가 더 될 수 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미 세력들이 다 해먹고 나가고 이미 정말 큰 손들이 다 해먹고 나갔는데 뒤처리, 잔반 처리 하는 내 개인 투자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하셔야 돼요.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하시라.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니까 더 하나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귀하게 오신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굉장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좋다. 예, 애플이 좋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빅테크들이 있습니다. 빅테크,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자, 작년까지 2년 동안은 글로벌 시작 팬데믹 때문에 아무거나 사도 먹었어요. 삼성전자도 먹고 SK하이닉스도 먹고 뭐도 먹고 은행주도 먹고 뭐도 먹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바뀌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고 투자의 관점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새로운 메가트렌드에 투자하셔야지 돈 법니다. 왜? 이제 시장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정말로 콕 찍어서 좋은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즉, 무엇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느냐, 세계적 경쟁력이 있느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쇼티지가 나고 있느냐, 쇼티지. 예, 물량 품귀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는 지금은 예탁금이 늘지가 않아요. 예탁금이 늘지가 않습니다. 이 대형 성장, 대형주들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돈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탁금이 증가가 쭉 됐어요. 예. 뭐예요? 20조, 30조, 40조, 50조, 60조, 70조까지 늘어났죠. 근데 지금은 63조예요. 근데 지금 몇 개월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군요.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국민은행도 올라가고 또 뭐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요. 예수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수금이 늘어나지 않아요. 예수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더 화수분처럼 들어오지 않고 정체돼 있다. 정체돼 있음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무거워진 거예요. 삼성전자가 100조대와 450조대는 틀리다는 거예요. 저 무거운 놈을 일반인들이 들어올린다? 어불성설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대형주를 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줄기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관념과 사고로, 기존의 사고와 관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면 지금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콕 찍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즉, 팬데믹 시절에 아무거나 유동성이 20조에서 70조까지 50조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무섭게 패닉바잉이 일어나면서 집값을 올리듯이 주식을 올렸습니다. 자산의 버블을 일으키는 그런 장세가 지금은
연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세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과거 2020년에 투자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나는 주식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1년 말은 2022년을 바라보고 새로운 뉴 패러다임, 메가 트렌드, 새로운 패러다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두 줄기 빛,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두 줄기 빛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장세가 약간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 40대 직장인인 분이 올렸습니다. 오늘도 달리고 직장인 인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수익 인증 한번은 알바 아니라고 해요. 시장 가운데 큰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고요. 이분이 40대이시기 때문에 저희 방에는 50대, 60대가 많으신데 그래도 40대이시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해요. 이런 거. 자, 보시라고요.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샀는데요. 잠시 1700만 원까지 손해봤대요. 손해보면서 요걸 참았더니 지금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수익률 그래프. 이 기가 막히신 분이죠. 아마 40대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 젊어서 그러신 것 같고요. 1,700만 원까지 손실을 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먹었다. 근데 현재 수익률은 1억 6천만 원 신고가다. 골든크로스가 생겼네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장이 폭락하는데, 장은 폭락하는데, 내 계좌는 잘 보세요. 깨질 때는 적게 깨지고, 먹을 때는 많이 먹습니다. 먹을 때는 많이 먹어요. 우상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단타방에서 손실을 보고 또 어떤 때는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요. 내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 우상향 쪽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투자 방법이 틀렸구나. 나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투자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 똑같은 사고, 똑같은 투자를 한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나는 손해를 본다면 투자의 방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의 방식을 바꿔서 여러분의 계좌가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 계좌 수익률이에요. 이게 한 종목을 먹어서가 아니라 나의 총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1700을 갖다가 1억 6천까지 플러스 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도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한다면 분명하게 이렇게 수익률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들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오늘도 2,100만 원 수익 났다. 전 계좌가 오르는 수익,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종목 수익에 만족하고 또 수익 전부를 잊고 절망하던 주린이였지만
이문찬 대표님 방에 지난 추석쯤에 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초보지만 항상 대표님, 부대표님, 소장님 강의 들으며 회원 선배분들 따라가며 공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폭락장을 견디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나 PER, PBR 등 절대 수익 낼 수 없는 말 그대로 진짜 전문가만 살아날 수 있는 시장에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 속에서 살아남아 수익 낼 날만 기다리고 있는 초보 직장인 전업투자자 및 부자 되고 싶은 모든 분 진짜 전문가 방에 오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만 알고 싶은 방이지만 은혜를 받았기에 저도 베풀고 싶어 소견의 의견을 적습니다. 이제부터 수익 낼 날들이 계속되길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 되는 종목 붙잡고 있지 마시고 모두 오셔서 부자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시면은 이 험악한 장세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짝사랑하는 여자 몰래 숨어서 보는 듯 버스 안에서 그 여학생 옆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때 심장이 뛰는 듯 나이 50 넘어서 이런 설레임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듭니다. 요즘 매일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단타방과 다른 전문가방에서 잠깐 있을 때 전문가들인데 이상하다. 왜 이러지? 차라리 혼자 할 걸. 비싼 월회비 내는데 이런 전문가들 뭐지라고 생각 들었는데 타방과 다른 진심 어린 성공 투자 후기를 읽고 마지막 방이다. 방 이동해보고 그만두자. 방 이동한 것이 정말 대박입니다. 하루 종일 언제 올지 모르는 문자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속 태우는 그런 주식은 이제 안녕! 요즘 정말 편안하게 슬기로운 주식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하루 종일 문자에 노예가 됩니까? 문자에 왜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특히 직장인들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진실로 주식 투자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정말로 이 계좌를 내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자 되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